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오늘은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할 때는 뭐 주로는 내신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가장 많겠죠. 아니면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어떤 좀 고민 같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거 외에도 좀 사소해 보이지만 본인한테는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출석에 있어서 뭐 무단결석이 하루가 있는데 그러면 학종으로 쓰기엔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반장을 못 해봤는데 학생부 종합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같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좀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각 대학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떤 뭐 책자 같은 것들, 뭐 자료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은 좀 사소해 보이지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세대와 그리고 동국대의 학생부 종합 자료집에서 어떤 멘트를 따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뭐 반장 같은 역할인 거죠. 반장을 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을 좀 쓰기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연세대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멘트를 따온 겁니다. 반드시 리더를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팀원으로 활동했더라도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장 아니면 뭐 학생회장 뭐 아니면 학생회 활동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뭔가 조금 그런 걸 통해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죠. 리더십이라는 건 어쩌면 뭐 좀 더 적극성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인성적인 측면에서 뭐 좀 작가는 뭐 개인적인 인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인성 부분, 어떤 협업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팀원의 입장으로서도 그냥 일반 학생의 입장으로서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했는지,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좋겠죠. 동국대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가자가 전교 학생회장이나 뭐 학급 회장 같은 임원 활동 경험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는 작다고 생각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내용,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학생은 자기소개서 3번 내용이 그런 거죠. 뭐 나눔, 배려, 협력,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드러내시오 이런 거였는데, 그 학생이 쓴 그 3번의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다른 학생들은 보통은 뭐 리더의 입장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였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팀원의 입장으로서 리더가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뭐 동아리 회장이었나? 동아리 회장이 좀 어려웠던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동아리 회장이 어려웠을 때 본인은, 다른 친구들은 사실은 좀 불성실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이랬지만 본인은 그 회장을 믿고 계속해서 묵묵히 따라가면서 나는 그 학생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했고, 다른 친구들 내가 했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했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잘 끝마치게 되었다라는 식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꾸몄던 친구가 있는데요. 반드시 리더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라는 것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기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나의 사회적인 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진로 희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른데 학생부 종합을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다른 동영상, 진학산의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쓸 수 있다라고 대답한 거랑 대학의 입장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연세대에서는 진로 희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동기 및 사유를 자기소개서에 언급하면 지원자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그 진로 희망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어떤 한 가지 활동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세요. 본인들도 다 고등학생 해봤던 분들인데 내가 1학년 때는 이랬다가 뭐 다른 때는 뭐 다른 꿈을 가졌다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분들은 없죠. 다만 그 어떤 진로 희망 같은 것들이 바뀌었을 때 왜 바뀌게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만 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무리 같은 것들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국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아예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초등교사를 희망하다가 3학년 때 교사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진로 희망이 굉장히 다른 분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초등교사라고 하면은 교대를 합격해야 되는 거고 이제 교사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사범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 사범대학이 있으니까 사범대 학과를 지원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교대를 생각하다가 사범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내신 성적이 1, 2학년 때는 좀 잘 나왔는데 3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교대를 합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범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의대를 1학년 때는 생각했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의대가 아니라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를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대학에서 사실 그렇게 막 뭐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과정이 뭐 의사랑 생명과학에 관한 것도 연관되는 거고 초등교사랑 그냥 교사랑 하는 것도 연관된 어떤 그 진로 희망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왜 그런 어떤 꿈의 진로 희망이 변경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3학년 때 내용을 보면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인 1주제 연구, 대학생 멘토링, 꾸준한 관련, 독후 활동을 통해 심화시킴이라고 했고 한국 교육 생태계에서 조용 교육은 낡은 습성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 이런 대상을 가지고 그 학생들의 어떤 발전하게끔 그 학생들이 발전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교사나 교육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은 좁은 범위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1인 1주제 연구나 대학생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국 교육 생태계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사에서 그냥 교사, 교육연구원 이런 식으로 꿈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변경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성적이 떨어져서 우리 학과를 오려고 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 이게 학생부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진로 희망 사유에서 드러나는 거겠지만 마찬가지로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곳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로 희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학종을 못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거죠. 봉사활동에 관한 부분인데 뭐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봉사활동을 어떻게 꾸며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고3이라면 아니면 고1이라면 어떤 고민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대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회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지원자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를 선택해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봉사를 실천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재능을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를 선택한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봉사를 한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봉사활동을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걸 느꼈고 그런 필요로 한다는 걸 느낌으로써 내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성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참여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일회적인 봉사보다는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봉사를 실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고 봉사활동 이후에는 뭐 구체적인 봉사 내용이나 소감 등 항목별로 정리해서 참여 과정을 일지에 남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연세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동국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봉사활동에 기재된 활동의 유무 그 자체보다는 봉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 느꼈을 의미와 과정을 궁금해한다고 해요. 이거는 뭐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죠. 뭐 자소서 3번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봉사활동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진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본인의 진로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니면 뭐 진로 방향이랑 연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걸까라는 것들을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조금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 어쩌면 뭐 내신이 몇 점이어서 여기는 지원할 것 같고 지원 못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크겠죠. 더 크겠지만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고민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더 크실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